안녕하세요. 미국주부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2024년이고요. 오늘도 온라인 마케팅이든 온라인 비즈니스에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뉴스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틱톡을 금지해야 합니다라는 아티클들이 요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있긴 했었어요. 틱톡이 티네이저들이나 어린 아이들, 어린 친구들에게 미치는 영향,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 틱톡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하고 있기는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좀 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틱톡을 없애자 식으로 그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 틱톡을 이용하신 분들은 좀 더 나이대가 많이 어린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전에도 좀 나이대가 어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0대 아니면 20대 초반 그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 저처럼 30대나 40대, 50대까지 틱톡을 좀 이용을 하시다가 미국에 계신 분들이 지금은 인스타그램 쪽으로 많이 빠졌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알고리즘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고, 어떠한 다른 제품을 홍보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건 또 뷰수가 너무 나오지 않고 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의 문제가 있어서 요즘에 쇼츠로 많이 이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쇼츠, 유튜브 쪽으로 많이 옮겨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리신 분들 아직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리고 중국 자체 버전의 오픈 AI 텍스트 비디오 모델 개발 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티클이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며칠 전에 데일리 뉴스 영상을 찍어서 올렸을 때 알리바바에서 직접 만든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너무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아예 만든다고 하니까 진짜 이거는 뭐 중간이 없잖아요. 중국은 좀 항상 뭘 하면은 약간 지나치게 더 많이 앞서가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또 기가 막힌 거 하나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2024년 3월 저품질 콘텐츠를 겨냥한 구글의 대규모 업데이트라고 해서 며칠 전에 업데이트가 됐었죠. 그래서 저도 몇 가지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었고, 지금 당장에 제 웹사이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 웹사이트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는 사이트예요. 근데 그런데도 제가 들어가서 내부 링크라든가 이제 그런 건 작업을 따로 했었고요. 꾸준히 들어가서 이미지, 사용하지 않는 이미지를 계속 지운다거나 웹사이트를 좀 옵티마이즈를 해서 좀 더 빨리 만들려고 그런 거를 좀 작업을 좀 하기도 했었고, 아티클 올라오는 것도 조금씩 수정을 한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AI를 이용을 한 페이지들이 저품질이라고 구글에서 얘기도 하고, 사람 냄새가 없는 그런 웹사이트들은 어쨌든 구글에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조금씩 손을 보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고 난 후로 AI를 이용을 하지 않았든 AI를 이용을 했든 이 두 가지의 모든 사이트들이, 정말 많은 사이트들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 엔비디아 이사회 멤버들이 AI 칩 제조 업체에 급증하는 주식을 거의 3억 달러에 매각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식에 관련된 거는 제가 이렇게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좀 너무 부추기는 것 같아서 이거 사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갖고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엔비디아가 AI 쪽에 아주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멤버들이 팔았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어떠한 안 좋은 뉴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도 엔비디아가 지금 소송을 당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따가 다루긴 할 건데, 지금 이 AI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대충 그래도 느낌이라도 느껴볼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가다 주식에 관련된 걸 가져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에 따라서 어디가 더 발전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걸 알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가져오는 거고요. 그리고 영상 하나가 떴어요. 피카 랩이라고 해서, 이것도 텍스트를 영상으로 비디오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이거는 무료로 포인트, 그러니까 크레딧을 주기는 해요. 근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용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하셔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좀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돼요. 프롬프트도 좀 다르게 써야 되고, 만약에 프롬프트가 전혀 없이 이미지만 올려놓고 영상을 만들면 움직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좀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hyper.ai 그쪽이 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4초짜리 영상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해요, 곧. 그래서 지금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카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긴 영상을 만들기에는 어쨌든 이 피카에서는 가능하니까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영상 자체가 이제 소리를 입힐 수가 있게 됐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무료 버전으로 소리는 나진 않지만 그래도 영상을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 위에 링크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곧바로 어카운트 만드시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U에서 면밀히 조사하는 오픈 AI의 소리
소라. 오픈 AI의 텍스트 비디오 변환 모델인 소라가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로 이탈리아의 데이터 보호 감시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유럽은 항상 이것저것 까다로운 게 굉장히 많아요. 미국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편이긴 한데 이 유럽에 비해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특히나 이런 개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게 있으면 제재가 들어갑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소라를 기다리고 있고요. 소라가 나오자마자 저는 이게 유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에서 폭력적이고 성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메시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게 아마 제일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마케팅을 하다 보면 어떠한 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로 노출을 시켜가지고 내 제품을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 웹사이트에 트래픽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키워드 중에서도 성적인 그런 단어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제일 윗상단에 있어요. 구글에서 그거를 보여지지 않게 막아놨을 뿐이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서치를 많이 하는 근데 구글에선 보이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성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들을 AI 이미지라든가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하지 못하게 좀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AI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한 엔비디아, 브라이언 킨, 나제미안, 스튜어드 오난 등 3명의 작가가 저작권이 있는 자신의 저서를 엔비디아의 제네레이티브 AI 모델인 네모 훈련에 사용한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AI를 트레이닝을 시키려면 많은 정보들을 집어넣고 그거를 트레이닝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걸려져 있는 그런 저작물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뭐 오픈 AI도 소송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미드저니 이미지 생성하는 것도 소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마 거의 끝나지 않는 숙제가 되지 않을까. AI를 이용을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알트만이 다시 이 사회에 합류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새로 추가된 여자 3명의 이사 뭐 이렇게 아티클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오픈 AI의 새로운 이사회는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남성으로만 구성된 이 사회에 대한 비판의 폭넓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AI 편견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투자자에게 보여줍니다. 라고 합니다. 남자들로만 있는 그 회사였나 봐요. 이번 업데이트랑 뭔가 다르네요. 라고 올리긴 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 중에서 모든 게 자동 블로그, 자동 포스팅이 되고 있는 그 사이트인데 밑으로 쭉 떨어졌다가 지금 약간 반등하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픽이 많은 사이트들이 48시간 안에 노출이 되지 않은 사이트가 돼버렸네요. 라고 해서 제가 3일 전에 올렸던 건데 이미지를 하나씩 보시면요. 쭉 올라가다가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가다 내려가고 올라가다 이것도 바닥으로 꽂혔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를 지금 여기에 링크가 있어서 제가 하나씩 다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AI로 만든 건데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내부 링크를 건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빨리빨리 뭘 만들어서 트래픽을 많이 해서 애드센스로 돈을 많이 벌려고 했던 그런 느낌의 웹사이트긴 해요. 근데 이런 사이트들이 제대로 정통으로 이번에 맞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떨어지면은 구글 서치 컨설에 한번 꼭 들어가 보셔야 돼요. 거기 안에 만약에 스팸으로 떴는지 내 웹사이트가 아니면은 그래도 지금 잘 넘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바닥으로 꽂힌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앉았잖아요.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 걸려서 조금씩 구글에서 압박을 좀 풀어줘요. 근데 이제 몇 개월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이트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메타에서는 전체 비디오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거대한 AI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메타에서는 비디오 릴스 같은 이제 릴스가 요즘에는 잘 사람들한테 노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미 제가 어카운트 예전에 만들어놨던 거는 지금 노출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새로 만든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그런 어카운트는 릴스를 몇 시에 올리든 어떤 포맷을 올리든 뭐 어떤 길이를 올리든 어떤 해시태그를 넣든 별로 없어요. 그 바깥으로 노출되는 게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거 요즘 릴스가 왜 그러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비디오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은 트레즈예요. 트레즈 안에서 제가 포스팅을 하나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포스트 하나를 수정을 하고 싶으면은 딱 그 시간 제한이 있어요. 아니면 무조건 지우는 옵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씨가 잘못 써졌거나
올라갔다거나 이미지가 잘못 올라갔다거나 그러면 빨리 수정을 하시던가 아니면 지우셔야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LTX 스튜디오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를 이것도 뭐가 틀렸네요. LTX 스튜디오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를 영상화해서 만든 그 영상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줬어요. 지금 제가 hyper.ai 그거를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이제 그거는 무제한으로 무료로 지금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웹사이트예요. 하지만 이제 지금 2초밖에 만들 수가 없고 그리고 워터마크가 달려요. 그래서 그런 건 있지만 여기 보시면 퀄리티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출시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출시가 되고 제가 이용을 할 수 있다면 곧바로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AI가 더 발전이 됨에 따라 전기를 너무 많이 이용을 하게 된다 이러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우울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AI는 기후 변화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아티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너지 효율, 가뭄 예측, 오염 누출 등 지구를 돕기 위해 고안된 AI 시스템을 포함한 AI 시스템은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켜 지구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AI 발전 속도가 계속된다면 이런 개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센터의 수가 2배로 늘어나 지구 온난화 배출량이 80%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제미나이와 같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1년 동안 미국 120여 가구가 사용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증거도 이미 존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AI를 계속해서 돌리는 거죠. 이것도 기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영상을 편집을 한다거나 그러면 CPU라든가 램이라든가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돌아가잖아요. 컴퓨터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다 보면 당연히 전기를 쓰게 되는 거고 그만큼 파워를 쓰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이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덕분에 17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링크드인이라고 하는데요. 링크드인에서 프리미엄 버전 그 업그레이드를 만약에 하시면은 AI를 이용을 해서 일자리를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17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링크드인에서. 만약에 구글 업데이트가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슈 디텍티드 이런 식으로 뭔가 구글 서치 컨솔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이번에 구글 업데이트에서 스팸으로 웹사이트가 간주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고요. 지금 저는 hyper.ai 그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이런 미드저니에서 만든 이미지를 영상화해서 붙여가지고 노래에 입혀가지고 한번 유튜브나 그리고 틱톡이라든가 아니면 릴스 이런 곳에다가 한 번씩 올려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존 KDP에 관련된 커뮤니티에 정말 제일 많이 올라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마존 KDP에 책을 올린 후 실수로 인해서 잘못 올리게 됐고요. 그걸로 별점 1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셀러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1번 책을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요. 다시 제대로 된 책을 업데이트한 후 좋은 평점을 받아서 가리는 거죠. 근데 저는 무조건 1번을 선택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별점을 제일 첫 번째에 1점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세일이 광고를 아주 열심히 돌려도 사람이 책을 사가질 않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책의 리스트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책인 것처럼 해서 다시 올리는 게 더 괜찮은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마존 KDP 말고도 아마존 셀러 일을 하실 때나 월마트에서 물건을 파신다거나 이런 비슷한 류의 플랫폼을 이용을 하실 때는 리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리뷰를 보고 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 책을 팔 것인가, 이 제품을 팔 것인가, 아니면 좀 접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딱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책을 다시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고 똑같은 리스트로 이 책을 판다고 하면 만약에 물건이 그래도 좀 팔렸어요. 광고를 돌려서 노출하게 해서 그리고 가격도 대폭 낮춰서 책을 팔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리뷰를 적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취미로도 글을 적어서 리뷰를 적기도 하는데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아주 좋거나 아주 싫거나 이 둘 중에 하나 때문에 그 마음으로 글을 적어주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1점짜리 리뷰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좋은 리뷰들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 리뷰가 하나 안 좋은 게 달리면은 사람들이 안 사가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마존 자체에서도 그런 리스트를 노출을 잘 시켜주질 않아요. 한꺼번에 10개의 웹사이트가 스팸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다라고 해서 제가 스크린샷해서 가져왔는데요. 컨설 팀에서 뭐 스팸 처리가 됐다, 너의 웹사이트가 스팸 처리가 됐다 이런 이메일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저도 자동 블로그를 100% 이용을 하고 그런 웹사이트를 지우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사이트에서 이런 게 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자동 블로그가 됐던 AI가 됐던 어떻게 이용을 하시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받으신 분들은 아마도 너무 많은 양의 글들을 올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도 제 웹사이트가 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스팸으로 처리가 된다거나 아직까진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 생각을 하시는 게 다르기는 해요. 어떤 분은 AI 자체를 이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품질이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 이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AI를 이용을 해도 된다. 다만 AI를 100% 믿으면 안 되고 그 안에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 후자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AI를 이용을 해도 된다 쪽이고요. 그리고 저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자동 블로그에 자동 포스팅까지 다 이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제가 마지막 업데이트에서 작년 업데이트죠. 2023년에 있었던 저품질 웹사이트는 구글에서 노출을 시켜주지 않는다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도 몇 가지가 그런 임팩트가 좀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주저앉은 거죠. 모든 노출되고 있던 페이지들이. 그 이후로 제가 새로 만든 웹사이트는요. 이제 한 2, 3개월 된 사이트인데 거기서는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자동 블로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내부 링크를 항상 달아준다거나 외부 링크를 최대한 줄였어요. 그리고 제휴 마케팅 링크를 전혀 이용을 하지 않다가 물건을 파는 페이지를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제휴 마케팅 링크를 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습니다. 팩트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웹사이트들은 AI를 이용을 하더라도 그래도 구글에서는 그렇게 많이 건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왜냐면 물건을 파는 웹사이트들은 어쨌든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잠재적 고객 광고를 돌린다거나 하면 구글에서 돈을 버는 건 그쪽에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은 건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내부 링크가 별로 없는 사이트들은 더 저품질 페이지로 웹사이트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게 다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AI를 이용해서 아티클을 적고 그 밑에다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AI한테 얘기를 해요. I라는 단어를 써서 이 아티클에 관련해서 줄거리를 써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것도 써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인 것처럼 해서 AI가 글을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더해서 넣기도 하고 글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씩 넣기도 하고요. 그렇게 뭔가 조금 더 애드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AI를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사람의 손을 좀 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AI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에 관련된 거, 특히 마케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물밀듯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거 쓰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소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아까 LTX 스튜디오 있잖아요. 이미지에서 영상 만들어주는 거 지금 그거를 아주 열심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요거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이게 나오고 나서 마케팅 쪽으로 더 붐이 불기 시작하고 영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또 사람들이 좀 더 시선이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AI 쪽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눈에 확 튀는 AI 뉴스라든가 그런 거는 뭐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핫한 것들만 가져온 뉴스들입니다.